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권성동 새 원내대표는 지금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찬성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14일로 예정된 국회에 대통령 탄핵 재표결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14일 있을 탄핵 소추안 표결에는 의원 소신에 따라 표결하자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내 반발 기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탄핵 부결이 현재 당론이라며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야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탄핵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야권 5당 대표들은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서범수, 박성민 의원에게 요구한다. 울산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당신들을 믿고 투표한 울산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향한 탄핵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자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자 울산 시민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2차 내란 선동이며 변명과 왜곡, 현실 외면으로 점철된 담화였다고 비판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탄핵 정국서 국민의힘이 좀처럼 수습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분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울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혀 주목됩니다. 울주군 범서읍 출신인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집권 여당 소속 의원 중 한 명으로 울산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국민의 염원대로 혼란을 막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니스트 교수와 학생, 직원들이 어제 유니스트 광장에서 시국 선언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유니스트 교수노조 대학원생 학부생 연합행동은 시국 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상실한 국가에서 과학기술의 첨단은 국민을 찌를 것이라며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과 내란죄에 연루된 인사 모두의 성역 없는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유니스트 시국선언엔 교수 183명과 대학원생 336명, 학부생 283명과 직원 86명 등 888명이 참여했습니다. 오는 20일 개통하는 중앙선 KTX 이음이 태화강역에만 정차한다는 JCN의 보도대로 국토교통부가 태화강역에만 정차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중앙선 KTX 이음이 울산과 부산 구간에서는 태화강역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개통은 운행 횟수가 하루 편도 3회에 불과한 시범 개통 성격으로 내년 말 차량이 늘어나면 정차역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KTX 이음 정차역 유치를 갈망했던 북구청과 울주군은 유감을 표하며 북울산역과 남창역 정차를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포항, 경주 해오름 동맹의 상생 협력과 미래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오름 동맹 정책 포럼이 어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포럼에서는 해오름 동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오름 산업벨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추진 전략 등을 토대로 울산, 포항, 경주시가 함께 더욱 촘촘하게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지역 대표 향토식품기업인 복순도가가 어제 시장실에서 길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건립을 위한 입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복순도가는 기존 전통주 공장 부지와 인접한 길천 산업단지 내 14,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140억 원을 들여 딸기 생산을 위한 지능형 수직농장과 장류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는 울산시가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수직농장을 허용하는 산당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라 가능해졌습니다. 선배. 음악으로 주민화합을 끌어내자는 취지로 시작한 울산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JCN 우리 동네 가수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1일 KBS 울산홀에선 올해 우리 동네 가수왕 각 회차에서 수상한 9명의 참가자가 왕중왕전을 펼치며 올해 최고의 가수왕을 가렸습니다. 왕중왕전 현장을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네 가수왕 각 회차에서 수상한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한 해 최고의 가수왕을 가리는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 공연장에 퍼지는 흥겨운 노랫가락에 지역 주민들은 마치 음악과 하나가 된 듯 무대를 만끽합니다. 이런 자리 제가 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걸 볼 수 있었는 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 참가자들과 초대 가수들이 펼치는 활기찬 무대는 지역 주민들에겐 특별한 활력소가 됩니다. 같이 일하는 동생이 추천해서 왔고요. 오니까 스트레스 해소되고 너무 기분 좋네요. 활기차고 참 좋습니다. 지난 2005년 다운동 편을 시작으로 울산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거듭난 우리 동네 가수왕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뜻있는 프로에 또 오늘같이 이렇게 멋진 날 초대 가수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30년, 50년 쭉쭉 뻗어나가는 JCN 우리 동네 가수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7개 지역에서 450여 명이 예심에 참가했는데 68명이 본선 무대에서 열띤 경연을 펼친 끝에 9명이 왕중왕전 무대에 올랐습니다. 왕중왕전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울산에서 시작해서 가수까지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가수의 꿈을 위해 무대에 도전한 참가자도 있습니다. 왕중왕전 오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제가 사실 인천에서 멀리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대 더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역 주민들이 음악을 통해 숨은 끼를 펼칠 기회의 장이 되며 울산 지역 대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동네 가수왕. 이번 우리 동네 가수왕 왕중왕전은 2주 뒤 JCN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SOL 울산복지재단이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과 성품 2억 4,100만 원을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은 김두겸 시장과 김보찬 SOL 부사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어려운 이웃들의 난방 지원을 비롯해 지역 아동센터 도서 지원과 청소년 후원 사업, 지역 14개 사회복지기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어제 울산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이룬 무역강국,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덕양산업이 10억 불, 주식회사 유니드 3억 불, 주식회사 TSP 7천만 불 등 22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KMX 김성규 대표가 철탄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두 21명의 무역 유공자가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일성 하이스코 등 9명은 지역 수출 유공자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직업계 마이스터 고등학교인 현대공업고등학교가 졸업생 110명이 전원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공고는 지난 2015년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 개교한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90%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이어오고 있으며 취업률 100%를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취업 확정 인원 110명 중 39명은 HD 현대를 비롯한 9개 공기업과 대기업에 취업했으며 40명은 오뚜기 등 유망 강소기업에 입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특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4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고령자 사망자는 15명에서 22명으로 46.7%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교통안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계획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안전 취약 요인을 파악해 신호 체계와 보행 시간을 조정하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간대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22년 9월 북구 송정동에 착공한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이 마무리돼 오는 18일 준공식을 갖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송정동 박상진 의사 생가 인근에 들어선 제2시립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취미 여가시설과 평생교육 지원시설 등을 갖췄으며 하루 1,37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울산시는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북구 지역에 부족했던 노인복지 서비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복 5차선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40대 시민이 차량에 치인 피해자를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이 시민은 119에 신고한 뒤 수신호를 하며 다른 차량들이 넘어진 피해자를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고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도 자수했습니다. 라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왕복 5차로 도로. 50대 남성 A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무단횡단을 시도합니다. 잠시 후 빠르게 달려오던 택시가 A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발목을 다쳐 일어나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 위태롭게 쓰러진 A씨. 이때 반대편에서 전동휠을 탄 한 남성이 A씨에게 망설임 없이 다가갑니다.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40대 남성 김씨는 주저앉은 A씨 앞에 서서 전동휠의 라이트로 위치를 알립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다가오는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자 또 다른 시민이 A씨에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기도 합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김씨는 약 6분간 고군분투하며 A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퍽, 툭, 툭, 끼익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사고라는 걸 그 당시에 직감을 했었고요. 그 행인이 그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이 또 파란색이었어요. 그날 비가 오고 있었고 행인이 검정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의 위험을 바로 인지를 하고 김씨의 도움으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목 골절 외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이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다른 시민분들도 이런 좀 시민의식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사고를 낸 70대 택시기사 B씨는 사고 1시간 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막은 김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요. 피해자분께서도 빠른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A중학교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총은 A중학교가 내년 3월 1일자로 개방형 교장 공모를 추진하면서 특정 교원단체 출신인 현 학교장을 재임용하기 위해 현 재직교직원도 지원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울산시 교육청이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임용 직전 직위인 교사로 복귀해야 하지만 A 학교장은 규정을 무시했다며 울산시의회에 A중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어제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480권을 제작해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공사는 시각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독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울산시가 선정한 올해의 책 중 3권을 골라 점자도서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관에 전달된 도서는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시설 80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평가에서 울산연구원 울산문화유산 돌봄센터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어제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25개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문화유산 돌봄센터는 사업계획과 성과관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에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유산 돌봄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으로 울산시는 매년 7억여 원의 사업비로 울산연구원 산하 울산문화유산 돌봄센터를 통해 160개소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는 어제 롯데마트 울산점 1층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플러스를 운영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일자리 종합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구직 상담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남구민들이 남긴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 향후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자기기를 벽이나 바닥, 공중 등 3차원 공간 안 어디에서든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전기전자공학과 변영재 교수팀이 3차원 공간 어디에서든 충전이 가능한 전기 공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가로 세로 높이가 최대 2m인 공간 안에서 46%의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보였고 스마트 공장의 물류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에 무선 충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